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발달장애 이상 발달은 어떻게 재활해요? 네, 이거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인태 신지식인 TV고요. 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이상 발달은 어떻게 재활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아이들이 이상 발달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인간의 발달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간의 발달들이 전개된다. 이 전 강의를 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정신 속에 이렇게 이 M은 정신이에요. 마인드, B는 브레인, 뇌, 그 다음에 P는 피지컬, 신체죠. 정신과 뇌와 신체가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신체까지, 그래서 제가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것도 사실상 박수 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손과 연결되어 있는 뇌와 신체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박수를 딱 치는 순간 요때 어때요? 요때 요 감각이 신체로부터 손바닥에 있는 감각신경으로부터 뇌에 전달돼서 요 느낌이 수동적 정신, 감각 정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게 기억되는 순간 바로 요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M3는 능동적 정신, M2는 수동적 정신, M1은 축적된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MBPA 과학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장애 또 정신장애 이제 같은 용어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발달장애 또 아동 발달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BPA 과학의 기초를 꼭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간의 이 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뇌세포의 이 인간의 발달에 인간의 기억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뇌세포에 인간의 기억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뇌세포에 이 아이가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받아서 순서대로 발달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직 뒤집기를 못하는 아이한테 걷기를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기 못하고 있는데 걷기를 시킨다? 아마 아이의 이 관절이나 이런 데 변형이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한테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강의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이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인간의 발달의 시기에 어떻게 자극을 줘야 되느냐라는 측면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나이 이제 60개월에 있는 거예요. 60개월. 그러니까 발달 이제 생활 연령이 60개월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생활 연령이 60개월에 다다랐는데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생활 연령이 이제 60개월에 왔어요. 60개월. 그러니까 60에서 72개월, 그러니까 7세가 되는 거죠. 우리 나이로 7살이 된 거예요. 7살.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진학을 해야 돼요. 학교 진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의 평균 발달 수준이 12에서 18개월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달 연령이에요. 이건 이제 생활 연령이에요. 이 아이의 생활 연령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12에서 18개월의 발달 연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적합한 것은 12에서 18개월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동작을 모방한다든지 언어를 모방한다든지 또는 상호작용 능력을 키운다든지 또는 감각적 발달을 이룬다든지
이런 거 정신, 뇌,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 연결 이 과정을 발달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글자 숫자 교육을 시켰다고 합시다. 글자 숫자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는 7살이지만 현재 발달 수준은 12에서 18개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합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글자 숫자를 가르쳤기 때문에 글자 숫자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모님들한테 상담하면서 아이가 현재 7살이지만 아이를 7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발달 수준은 12에서 18개월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들이 막 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 이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항상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게 현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현실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주 명확한 양심과 명확한 과학성과 아주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 인지하고 있는 세계거든요. 그런 명확한 그 현실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현재 글자 숫자 교육은 부적합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은 글자 숫자에 집착하는 이상 발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발달 과업이 있는데 이때 반드시 사람과의 상호작용 능력과 애착 등 사람과 앞으로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을 발달시켜 나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글자 숫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활동들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급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글자 숫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또 이제 뭐 가정에서는 글자 숫자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또 과외도 받게 하고, 또 이 아이를 어떤 인지치료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치료라는 거는 이제 심리치료 영역에서 해당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또 이게 잘못 양심 없이 적용되면은 그냥 그 인지 발달을 시켜주는 게 인지치료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글자 숫자를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역시 글자 숫자에 집착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잘 정상적으로 발달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글자 숫자에 막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글자 카드를 계속 짚고 놓지 않고 그거를 빼앗으면은 울고불고 야단 법석을 떨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불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발달에도 이상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불안장애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장애. 그러니까 발달의 지체,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서 심리적 장애까지 또 얻게 되는 거죠. 또 이상 발달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발달. 글자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공부를 했다고 글자 숫자에 집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 발달이 나타났죠. 발달의 지연이 있는데 이상 발달, 거기다가 불안 장애까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빼앗으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막 우울해하는 거죠. 굉장히 우울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양극성 장애, 예? 그래서 조울증처럼 기분이 좋다 나빴다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불안장애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아이의 정신 속에 계속 글자 숫자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굉장히 정신 속에 그게 막 돌아다니는 거랑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숫자들이 막 정신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온통 집착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인간의 발달과 심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 장애로 또 발전돼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호미로 막을 것을 괭이로도 못 막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발달재활을 하고 부모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전국 교육청을 다니고 특수교육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측면들이, 야, 이게 부모님들을 바르게 안내해야겠다. 예? 이 치료교육 현장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을 바르게 안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제가 전국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 강의도 했고, 제가 전국 교육청에서 또 강의도 하러 다니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제가 외쳤던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대학원을 열고 많은 선생님들이 보수교육 또는 보충 심화교육을 심화교육과 보수교육을 받게끔 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바른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라면은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여 그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된다면 그 또한 대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대인, 큰 사람의 길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육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이어서 계속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